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 왜 여긴 이래야 되고, 왜 여기는 이래야 되고, 왜 여기는 이래야 되고, 왜 여기는 이래야 되냐 이거지. 이제 문제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Y입니다. 아동도서 출판. 왜? 왜 뒤에는 거북이어야 했고, 먼저 왜 여기는 주작이어야 했고, 여기는 용이어야 했고, 여기는 호랑이어야 했고, 거기다가 왜 여기는 수두하고, 여기는 왜 상무하고, 여기는 왜 완연하고, 왜 중거하냐 이거지. 이제 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풍수책 찾아보면 있다 없다? 없다. 왜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은 데는 없는데, 써놓기는 한 책이 있어요. 누가 누구 걸 뺏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땐 오답이에요. 답이. 오답이다. 자, 이 학문 뭐라 했죠? 천문학을 지구과학으로 응용을 하고 인간이 쓸모 있게끔 내려온 게 시간학으로는 사주주역이요, 공간학으로는 풍수, 땅으로는 풍수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원리는 결국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다 이거지. 근데 여기는 뭐야? 하늘은 완전하거든요. 하늘의 운행 궤도는 완전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 하늘의 궤도를, 이제 운행 궤도를 지구가 받았을 때, 지구가 지축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생기면서 불완전한 인간이 된 거다 이거예요. 기울어져 있으므로. 그럼 본받은 제대로 된 완전한 이론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럼 풍수도 천문학의 원리를 그대로 삼으면 그 땅이 제일 좋은 땅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천문학 이야기 해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다? 태양이요. 두 번째는 달이죠. 태양이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태양의 궤도에 맞게끔 살면 우리는 순하게 순천한다 그랬잖아요.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쉬고, 그 계절에 맞게끔만 살면, 빨리 일한다고 3개월 앞서서 일하면 된다 안 된다? 봄에 여름짓하고 여름에 가을짓하고 가을에 겨울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예, 때 맞춰서. 그래서 이제 철 들었다 소리가, 아이고 이제 좀 철 들었네 소리가, 제때 적시에 뭘 제대로 할 줄 알게 될 때 우리 철 들었다 한단 말이라. 그게 자연법이에요. 철이라고 하는 게 뭐다? 사시사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천문학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별이잖아요. 별. 별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태양이다 이거지. 북극성도 있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숱한 별들이 도는데, 그 중에서도 또 그 5개 이탈하는 별이 있죠. 7개 이탈하는 별이 있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는데, 똑같이 안 도는 별들이 있어요. 7개. 그게 칠성이라. 태양하고 달하고 목화, 토금, 수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 금성 있잖아요. 예, 그거는 운행궤도를, 북극성을 따라서 안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개의 별이 우리에게, 북극성을 따라서 안 도는 7개의 불규칙한 별의 궤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도는 건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 안 준다 이거지. 풍수에서도 그런 자연의 이치, 태양의 궤도에 맞춰서 자연의 이치에 맞는 땅이면 좋은 땅이다. 제 말 이해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이놈이 전체적으로 이놈이 정북에서 정남향을 하면 정동쪽이죠. 정서쪽이고. 근데 약간 이렇게 좀 틀어지면요. 그래도 좀 남쪽에 가까울 거고, 이렇게 틀어져도 남쪽에 가까울 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는 따뜻한 기온을 남양집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좌측이 동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쪽에 뭐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태양이 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태양에 맞춰서 인간이 움직이면 좋다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다 밤에 누워 자고. 그래 제일 생체 에너지 리듬이 제일 멀쩡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산세도 거의 좌측이 동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해가 떠오르는 산세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동쪽, 좌측에 해당하는 게, 자, 이 태양이 올라오는 거, 하늘로 올라가는 놈 중에 동양에서는 뭐가 있더라? 용만한 게 없더라, 이거지. 상징하는 어떤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용소슴 친다, 용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을 상징을 하게 됐고, 근데 그 용이, 모양새가 태양이 어떻게 올라가요? 이글 올라가요. 태양이 맨 처음 뜰 때 어떻게 올라와요? 바다에서 딱 뜰 때? 아지랭이가 생기면서 이러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쫙 올라간다 해서 요 태양이 솟아오르는 모양새를 청룡이 완연하다라고 한자를 쓴 거예요. 꿈틀거릴 완, 구불구불할 연. 그 산세도 요렇게 되면 좋겠다. 그 다음 시간이 좀 지나서 대낮이 돼서 중천에 해가 떴어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행기 헬기가 없었던 시절에 해가, 그러니까 중천에 떠 있는 놈은 날짐승밖에 없었거든요. 날짐승을 탁 이래 바라보니까 태양을 상징하기에 딱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새가 날아있는 모습처럼 태양을 상징한 거예요. 그게 날개를 펴고 대가리를 앞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 다음 해가 지잖아요. 이제 우측으로. 해가 질 때 옛날 사람들 단순했습니다. 힘차니까 올라가고요. 힘이 빠졌으니까 내려오는 거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힘이 빠진 채로 태양이 내려오는 거를 동물로 상징을 하려고 하니까 지상에 떨어지는 동물 중에 동양에서는 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호랑이 이상 없더라 이거지. 태양을 용에 상징할 만큼 갖다 쓸만한 게 뭐다?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가 힘이 없이 떨어지는 태양을 상징하려니까는 산줄기가 그냥 평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이 쭈그린 채로 걸터앉을 채로 이라고 힘없이 있는 산줄기를 최고로 친 거예요. 그 다음에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 고개를 이제 태양을 싹 숨기는 놈이 뭐밖에 없더라? 거북이가 최고더라 이거지. 그래서 거북이를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밤에 거북이가 이렇게 대가리 쳐들면 된다 안 된다 밤에. 거북이가 대가리 쳐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북이는 대가리를 수그린 듯하라 수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 이래 이야기 됐다 싶죠? 근데 책에 보면 다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지구를 보면 지구 입장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도는 궤도가 있어요. 황도라고 해요. 들어는 보셨죠? 역학책 읽다 보면 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태양이 도는 그걸 황도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별과 어느 별 사이를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6,000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6,000개인데 그 중에 28개, 이쪽에 7개, 이쪽에 7개, 이쪽에 7개, 이쪽에 7개. 이거를 그 별 사이를 태양의 궤도가 이렇게 돈다 해서
동쪽에 별 7개, 남쪽에 별 7개, 서쪽에 별 7개, 북쪽에 별 7개, 총 28개. 요 별을 뭐라 하느냐면은 28수락 하거든요. 태양이 전체 별 28개 별 사이로 이렇게 돌 때 요 별들을 가지고 또 점치는 학문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는 보셨죠? 예. 그랬을 때 다른 풍수책에서 뭐라 하느냐면 옛날부터 요 별 모양을 보니 꼭 용 모양처럼 보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용 집어넣었대요. 요 남쪽에 있는 별을 보니 꼭 주작이 날개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해서 이 주작이 넣었다. 요 호랑이다, 요거 거북이 모양으로 상징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28수 위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28수 요즘 본 사람 있겠어요? 천문학자 말고는 그렇게 공부 안 하죠. 저도 그렇게 공부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니 안 봤는데 무슨 할 말 있나? 그러면 나 할 말 없지만, 별자리를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 그 오리온 별자리 있잖아요. 예? 이거 오리온 I라고 해석하고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게 뭐다? 북극칠성이잖아요. 북두칠성. 우리는 이거 국자로 해석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뭘로 해석한다? 우리한테는 도움을 주는 북두칠성이지만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요. 달도 우리는 좋게 생각하지만 서양 사람들 달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북두칠성을 옛날에 서양 사람들은 뭘로 봤다? 죽은 사람을 시체를 집어넣고 끌고 가는 수레로 봤어요. 북두칠성을. 이 별들이 호랑이같이 생겼다, 늑대처럼 생겼다, 꽁처럼 생겼다라고 해도 할 말 없다 이거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막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별로다 이거지. 이 이론은.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확신을 한 건 뭐였느냐? 태양이었다고. 28수가 아니고 100% 태양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해 뜨는 거 해도 말이 맞긴 맞는데 진짜로 어디서 풀렸느냐면 요 놈이요. 용이 나왔으면 용호상박이라고도 들어봤어요. 멋진 남자를 용이라 하면 멋진 여자를 뭐라 해요? 요놈, 용하고 짝이 호랑이잖아요. 용호상박. 용 말고 용하고 또 다른 동물 하나 있죠. 용 하면 쫓아 나오는 거. 봉황. 용봉.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봉황이 아니고 이것급에 맞으려면 이것급에 맞으려면 봉황이 나와야 되는데 왜 봉황이 아니고 주작이냐 이었지. 제가 고민했던 게. 주작, 예? 봉황 새가 있습니까? 예? 봉황이 새가 있습니까? 봉황이라는 새가 있느냐고요? 아, 전설의 새가 우린 있다 하잖아. 용도 없는 거 만들어냈는데. 그죠? 그래서 용하면 봉황이 나와야 되는데 왜 주작이냐 이거지. 주작이 공작 주작이 어떤 놈이에요? 동물원 가서 보면 그 놈이 순놈이 성질 한번 내갖고 여자 꼬시겠다, 암놈 꼬시겠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요? 쫙 피면은 쫙 피면서 눈들이 뜨잖아요. 이 피는 게 이거예요. 햇빛이에요. 온누리의 점심때, 정오 때 태양이 온누리에 햇살을 비춰서 만물을 키우는 비율을 공작이 날개를 쫙 핀 거고요. 그 눈은 뭐다? 공작의 눈은 태양의 흑점이라. 동황이 안 나오고 주작이 나왔다는 거에서 제가 차관이 딱 되고 나가지고 이 풍수 형국도는 풍수 이 사신사는 무엇을 상징했다? 태양이었다라고 제가 확신을 했어요. 절대로 사신사가 28수 이야기가 아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기에서 응용돼서 나오면 나온 거지, 이 사신사는 바로 이래 간 거다. 이렇게 간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야? 풍수책에 자청룡 우백호가 산세가 바뀌면 망한다 해놨거든요. 여기서 이쪽이 호랑이처럼 숙여져 있고요. 이쪽이 이렇게 용처럼 뒤집어져 있으면 망한다고 했어요. 파하고 망한다. 참.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떠오르는 태양이 힘없이 떠오르고 지는 태양이 힘차게 지면 그게 하늘이 뒤바뀐 거잖아. 이역천자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산이 이래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논리가 나오는 거다. 책에 있다 해서 다 믿지 마라. 이 부분은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맞아요. 딴 거는 그분들 말이 더 맞을란 건 몰라도. 자, 고구려 벽화에 있는 사신사 중에 현무 그림입니다. 어디에 있다라고 다 적어놨죠? 예. 시간이 비가 와가지고였나? 저는 답사 갔을 때 비 오면 답사 간 데서 가만히 못 있거든요. 간 게 아깝고 숙소비가 아깝잖아요. 몇십만 원이 깨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동네 박물관을 찾아가요. 한 바퀴 천천히 돌고 찍지 말라는 카메라 몰래 찍고요. 그래갖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만에 나왔는데도 비가 또 오잖아요. 그러면 또 돌아요. 그럼 아까 안 보이던 게 또 보이면 또 사진 찍고. 예. 그 중에 건진 게 솔직히 롯데월드에 제가 박물관 있는 줄 알았겠어요? 롯데월드 노는 곳인 줄 알았지, 잠실에. 그러니까 있더라고. 가서 봤더니 생각지 않게 건진 게 있어요. 고구려 벽화인데 7세기라고 하죠. 자, 요 현무도 아니다. 거북이 맞죠? 예, 네, 다 거북입니다. 요거는 주작이다. 주작이다. 옛날 사람들이 다 표현을 저렇게 해놨어. 청룡이다. 용 같죠? 예. 네.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 이해돼. 호랑이 어찌 그렸을 것 같아요? 태양을 상징했다 생각하고 호랑이를 보면 이해가 돼요. 진짜 호랑이처럼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용하고 비스름하게 그려놨어요. 하얀 놈은 하얀 놈인데 태양이 그냥 떨어지는 놈 있잖아요. 용하고 그렇게 많이 안 틀려요. 옛날 사람들 가치관이. 근데 요즘에는 아예 호랑이라고 아예 그냥 백호를 딱 그려놓죠.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상징화시켰구나. 지상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고 용처럼 호랑이도 상징화시켜 놨었구나. 근데 7세기야. 7세기. 당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형세론이 들어온.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형세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형세론이 근데 들어온 게 7세기거든요. 그럼 삼국시대 이제 통일신라 전후로 들어온다고요. 형세론이. 중국에 나갔던 입당승들이 당나라로 유학 나갔다가 불교를 배워가지고 들어올 때 의상대사가라, 원효대사가라 예? 그분들이 나갔다가 달마에 이런 것들도 배워갖고 오기도 하지만 들어올 때 풍수지리까지 형세론을 배워갖고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갖고 들어온 새로운 이론을
왕실이나 귀족에게 바로 써먹었겠어요? 5년, 10년 안에? 다시 말해서 형세론 들어오기 전에 저 이론이 있었단 얘기인 거라. 그 이전부터. 그러면 자청령 우백호 전주자 구현무는 풍수이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국에만 있었던 이론도 아니고 한국에도 있었고 어떠한 경로로 들어왔는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들이 이제 딱 이제 헷갈리는 문제들이 생겨요. 첫째, 최소한 이거는 자연과학이었잖아요. 아까 자청령 우백호 전주자 구현무는 태양 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태양의 궤도 사신사 이야기를 풍수가 차용한 거다. 풍수가 뺏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확실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국에서 형세론 때 수입된 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국에도 사신사가 있고 한국에도 사신사가 있다면 답은 두 가지뿐이 없다. 자체 발생적이고 한국에서 중국도 자체 발생했는데 마침 태양의 궤도를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같은 동물이 나왔다. 아주 희박하지만. 그러면 또 하나는 그 이전에 들어왔는데 풍수 때 또 들어왔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만들었는데 갔다가 돌아왔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생겼다면 한단고기 이야기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라. 우리나라가 더 월등한 우등민족이었었고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를 이제 괴롭혔던 이야기들이 더 우등한 민족이었다. 그리고 천문학도 훨씬 먼저 발달했었다. 그게 중국한테 갔는데 형세론 때 다시 넘어 들어온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더라. 이런 거를 방송에 틀어놓고 하면은 자지 안 자겠어요. 방송은요, 그 결과가 나왔더라니까 드라마 3분 안에 흥미로운 걸 안 집어넣으면 채널 돌린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려운 말 하면 채널 돌린다거든요. 그러니까 1박 2일이 잘 되는 거야. 깔깔거리는 게 3분 안에 웃음을 주니까. 풍수지리 강의할 때 제가 케이블 방송에서도 할 때 가급적이면 좀 흥미 위주 논리를 안 전한 건 당연히 맞지만 재밌게 하려고 참 용 썼었어요. 어려운 것만 나왔다 하면 안 하고. 참 내 그때 불쌍했다 그죠? 이런 이야기 막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하면 채널 돌리부터. 자. 그 다음 경주 사신사. 자, 이건 제 모형도인데요. 경주 반월성이에요. 지금 요 자리가 박물관 있는 자리고요. 요 자리가. 그 다음 요 자리가 안압지고요. 안압지고 요가 첨성대가 있고 요쪽이 계림이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반월성이 된 자리인데 요 놈 입장에서 봤을 때 산줄기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동쪽에서 토암산 쪽에서 이래 들어오거든요. 토암산 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요것도 사신사를 보면 굳이 조금 사신사를 끼워 맞춰 볼게요. 후현무는 거북이처럼 뒤에 생겼다 안 생겼다? 거북이처럼 생겼다. 나중엔 잘하고 거북이하고는 좀 틀려요. 대가리가 있는 놈이 거북이고요. 대가리가 없이 짜부러진 놈이 자라예요. 이게 여기서 조금 완만하게 내려가야지 이게 자라라. 예.
자라 오자 목항자를 써서 자라목이라고 해서 오항혈이라고 따로 혈자리가 있습니다. 예, 자라대가리. 예, 목. 예. 요 이제 거북이 쪽에 좀 가깝다고 봐야 돼요. 앞에 뭉툭한 게. 예, 경주도 보니까 이제 서쪽에 선도산이라고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쫙 가운데 내려오고요. 요거 말고 요쪽에 봉우리들 4개인데 요 태종 무열왕릉 요쪽에 있죠. 예. 여기서부터 요것만 전주작이고요. 여기서부터 요거 치고 이쪽에 산까지 하나 더 보면 이거 하나만 따로 형국이 또 나와요. 비오탁시형이라고 따로 나와요. 자, 어쨌든 요거 전주작이라고 보면 되고, 다음 자청령은 꿈틀꿈틀꿈틀하다 안 하다. 이 남산이거든요. 불럭불럭불럭 재밌다니까요. 예. 옆에서 보면 더 재밌어요. 불룩불룩한 게 억수로 잘 보여요. 그 다음에 뒤쪽에 우베코 쪽에 해당하는 건 밋밋한 거. 밋밋한 거. 에이, 또 이런 거 갖고 흠잡으면 안 돼요. 산 볼 때. 그냥 전체적으로 밋밋하잖아. 예. 그러니까 경주도 사신사가 만들어진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향이 좀 틀려서 그렇지. 예. 자, 그러면